앞으로 육상만이 전부겠느냐라는 것도 생각을 해보셔야 되거든요. 시계를 좀 넓게 보신다고 그러면 전 세계를 제패한 건 해양국가가 항상 제패해 왔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특히 이 해군에 대해서 전력 증강을 되게 강하게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그 함정수 기준으로 보면은 미국보다 오히려 중국이 더 많습니다. 숫자가. 미국이 그 해군과 관련해 가지고 이제 MRO 시장을 이탈리아, 호주, 일본, 한국 여기는 이제 각각 한두 개, 우리는 이제 우리도 두 개죠. 그래서 이제 문을 열어줬단 말이에요. 그 왜 열어줬냐? 미국 조선소에서는 지금 배를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는 방산도 사실 분야가 좀 많이 나눠지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사님께서 보고 있는 방산 분야 중에서 뭐 지금은 아니더라도 일단 성장 가능성이 굉장히 큰 분야들 이런 분야가 어디 있다고 좀 보고 계세요?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지금 업계 추세를 보면은요. 무윤화 쪽으로 많이 관심을 갖고 있죠. 그럼 이제 무윤화 쪽으로 해가지고 특화된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들 같은 경우는 중기적으로는 관심을 가져봐도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지금 또 굳이 말씀을 드린다고 그러면은 우리나라에서 지금 관심을 갖고 있는 거는 전부 육상 장비 맞아요. 위주였었죠. 네. 앞으로 육상만이 전부겠느냐라는 것도 생각을 해보셔야 되거든요. 이거는 좀 시간이 많이 필요할 수 있는 얘기인데요. 지금 당장 된다는 얘기는 아닌데 시계를 좀 넓게 보신다고 그러면 지금 현재 중국은 대륙국가고요. 미국은 해양국가예요. 근데 전 세계를 제패한 건 해양국가가 항상 제패해 왔었습니다. 스페인이 그랬었고요. 영국이 그랬었고 그 다음에 미국이. 중국은 해양국가가 아니다 보니까 그 안에서 갇혀 있게 되고 하다 보니까 신문물을 받아들이는데 한계가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20세기 초에 지배를 받고 힘든 과정을 거쳐왔잖아요.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특히 이 해군에 대해서 전력 증강을 되게 강하게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그 함정수 기준으로 보면은 미국보다 오히려 중국이 더 많습니다. 숫자가. 근데 이제 앞으로 이게 갈수록 격차가 벌어질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것 때문에라도 미국이 그 해군과 관련해 가지고 이제 MRO 시장을 이탈리아, 호주, 일본, 한국 여기는 이제 각각 한두 개, 우리는 이제 우리도 두 개죠. 그래서 이제 문을 열어줬단 말이에요. 왜 열어줬냐? 미국 조선소에서는 지금 배를 만들 수가 없어요. 맨날 수리하는 것 때문에. 코네티컷이라고 해서 원자력 잠수함 한번 파손된 거 있었는데 그거요 고치려고 갖다 놓고 고치는 데까지 걸린 시간이 4년이 넘게 걸렸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로드가 되게 심하게 걸려요.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하고 다른 건 뭐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야 우리 한번 해보자라고 하면 요즘은 좀 많이 변하긴 했지만 그래도 으쌰으쌰하고 손재주가 좋으니까 뭐 빨리 하잖아요. 절대 아니잖아요. 거기는 자기들 규칙이 있고 뭐 있고 하니까 그러면 이게 이제 그 차이가 있는 데다가 조선소가 지금 사실 배를 만들 수 있는 비중이 글로벌하게 봤을 때 1% 수준밖에 안 돼요, 미국이. 전력 증강을 위해서는 결국은 군함을 이걸 만들기 위해서는 미국 자체 힘으로는 안 될 거다. 그러면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그럼 그 누군가는 우리는 지금 상선 잘 만들고 뭐 잘 만들고 하지만 군함도 잘 만들잖아요. 잠수함도 만들고. 물론 우리만 만드는 게 아니에요. 스페인도 만들고요. 옆 나라 일본도 만들고 있고 호주도 만들고 있고 만드는 나라들 많아요. 어찌 됐든 간에 그 가운데서 지금 현재는 존스법이라든지 연방법 때문에 배를 외부에서만 못 만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요, 지금. 네. 근데 지금 얼마 전에 그 트럼프 미 해군 전력 증강 관련된 내용을 봐도 그 전력 증강과 관련된 필요성 그다음에 요거를 갖다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 걸 보면 필요하다면 규제 개선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라도 할 의사가 있다라는 게 언급이 돼 있기 때문에 좀 장기적인 시계를 놓고 봤을 때는 결국 중국 가가지고 우리 군함 좀 만들어줘 할 일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실제로 놓고 따지고 본다면은 긴 시계열로 놓고 봤을 때는 그것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제 그거는 앞서 긴 시계열이라고 말씀드린 건 지금 당장에는 아무런 움직임이 없어요. 그건 좀 길게 봤을 때 얘기니까 그런 정도로 그러면 얘네들은 조선과 관련돼 있는 쪽은 사실은 지금 조선 업황을 많이 보게 될 거지만
잠재적으로는 그것도 체크를 해 가시면서 그쪽 관련된 뉴스도 한번 추적해 보실 필요가 있다. 11월 달이잖아요. 네. 그럼 11월 달 어떻게 좀 어떤 관점에서 시장 또 바라봐야 되는지 이사님께서 한번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달에도 제가 현금이 되게 많다고 하죠. 네, 맞아요. 맨날 그 얘기하고 제가 뭘 살려고 그래도 마음 편하게 사들어갈 수 있는 게 별로 보이질 않는 거죠. 지금 바이오 같은 경우도 저는 일단 좀 숨죽임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었고 그게 한 달이면 족한가 이런 부분들을 조금 고민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지금 방사는 사실 좀 비중을 줄인 상태에서 지금 이제 그 제가 메인으로 갖고 있던 건 다 정리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으로 있는 애들 조금씩 담아 놓은 상태에서 좀 보고 있는 정도고 그 다음에 뭐 다른 게 지금 딱히 막 확 땡겨가지고 주식을 늘리거나 그러지는 못하고 있거든요. 많은 이 금투세라든지 이런 게 만약에 해결이 된다면 지금 천상 얘기하는 건 그거밖에는 없다고 저는 보니까 그러면 낙폭 과대하면서 개인 투자자들이 굉장히 선호했던 종목들이 있습니다. 근데 실적까지 괜찮으면 그런 것들이 일시적으로 좀 반응이 세게 나올 수도 있다. 지금 실적이 엄청 좋은데 종목 하나 제가 없는 종목 중에서 하나는 주가가 전혀 반응이 없는 건 시장에서 지금 외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네이버. 개인 투자자들도 많이 물려 있고 많이 빠져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 종목 추천하는 건 아니고요. 그다음에 전에 한번 저기 밸류업 얘기할 때 여기서 제가 강원랜드 얘기 안 했었나요? 같이 할 때 아니었나? 모르겠는데요. 그 강원랜드를 제가 밸류업으로 그때 말씀드렸었던 거는 이 회사가 과거에 전체 수익의 50%까지 배당을 한 전력이 있는데 이익이 쪼그라들어 가지고 안 됐었는데 지난번에 이제 정책 발표한 걸 보면은 그 소위 매장 그 테이블이나 이런 걸 크게 늘리고 투자가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밸류업과 관련돼 가지고 배당 얘기도 하고 한 이런 그러니까 이 얘기하니까 카지노 투자를 한다고 또 뭐라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카지노를 얘기한 게 아니라 밸류 포인트를 얘기하라고 그러면 큐를 확장시키는 거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수익이 나게 되면 그거를 상당 부분을 밸류업에 투자할 수 있는 유인을 갖고 있는 회사고 이제 그런 회사들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져보시는 것도 괜찮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쪽으로 해가지고 밸류업 쪽으로 해서 보신다 그러면 은행주나 금융주보다는 좀 그런 어떤 가능성하고 큐가 늘어나고 있으면서 이익이 좋아질 만한 섹터들 또는 밸류업에 진심인 회사들 그런 쪽에 좀 관심을 가져보시는 게 좋겠고요. M&A는 제가 다른 방송 경제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초기에 못 산 거면 괜히 따라붙어가지고 고생하시지 마시고 누구나 다 큰 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덤비겠지만 그거는 사실 그 자기가 탈 줄 모르고 불꽃 가운데로 뛰어드는 불나방과 같은 패턴일 가능성들이 높다. 끝이 안 좋았다. 이게 방산주에 대해서 정말 좋은 인사이트를 얻어갔는데요. 투자 정보 주신 우리 이 이사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